안녕하십니까.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가는가 했더니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요동치고 있는 국제사회 무역 전쟁입니다. 이번 방송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폭탄을 맞은 각국은 충격에서 깨어나서 앞으로 닥칠 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심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반발세가 아주 강합니다. 관세 반발을 넘어서 미국에 대한 반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요, 전쟁이 무색할 정도의 파장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국제기구는 무역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혼란, 물가 상승, 투자 위축 등 세계 경제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죠. 카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죠. 이제 무역 갈등으로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고 국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나다의 경우는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농산물은 미국산 돼지고기, 요구르트, 위스키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다양한 소비재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 양국 국민 모두가 다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 원유의 60%는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보복 관세를 붙였습니다. 전기도 85%가 카나다에서 수입하죠. 카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을 상대로 모든 전력 수출의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입니다. 특히 중국과 무역 전쟁은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즉각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대두, 콩이죠. 미국산 돼지고기, 미국산 옥수수 등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85%의 관세가 붙은 콩, 옥수수, 돼지고기를 미국인들이 중국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수출하는 측이나 수입하는 측이나 모두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올려버렸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겨서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이 두 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이때 쓰이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희토류 광물을 무기화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한 희토류 광물을 중국에서 75%를 수입하고 있죠.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연합 쪽은 어떻습니까? EU. 미국은 유럽연합에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EU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미국산 위스키, 오렌지 주스 같은 음료에 보복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쪽 기업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반발도 거셉니다. 미국 소비자인 미국민은 이제 보복 관세를 붙인 높은 가격의 수입품을 사서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들 부담이 증가하고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서 생산품 가격 상승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결국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피해도 크죠. 미국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 엘리사 슬로킨 하원 의원 직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곡물이죠.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산 수입품에 의존하는 곡물이 있습니다. 자체 공급이 잘 안 되는 곡물이죠. 옥수수, 밀, 콩 등 수입품이죠. 여기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곡물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은 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 하나까지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일입니다. 수입 과일의 가격 상승도 우려되죠. 특히 대체재가 부족한 특정 품목의 과일인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포도, 자몽, 레몬, 아보카도, 멜론, 라임 이런 것들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겠죠. 이것이 요리와 건강 음료에 들어가면 그 식품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이죠. 제일 많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국내 축산물 가격도 따라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한국 스마트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 섞인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스마트폰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스마트폰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월 셋째 주인 다음 주 정도에서 변동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한때 스마트폰도 반도체이니 반도체 관세 부과 제외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죠. 환호성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관세 면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호 관세 방식을 변경해서 품목별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뭘까요? 특정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301조 관세 등과 같은 무역정책 그리고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미국이 미국산 스마트폰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될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반도체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걱정만 하지 말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 애플의 아이폰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폰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강화될 경우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아이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는 거죠.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스마트폰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이 대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한국 브랜드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관련 국내 통신사나 유통업체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정책이라고 할지 이런 판매 전략을 통신사별로 도입하게 되겠고요. 스마트폰 부품 관련 산업, 액세서리 제조 산업, 줄줄이 스마트폰 관련 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유동적이라는 거,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값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요. 안전자산 하면 금이죠.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금값 상승 요인이 됩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금값은 보통 미국 달러화 가치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이 상승하게 되죠. 이번 관세 정책이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금값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도 금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금값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금값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영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주요 교역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죠. 이러한 밀접한 무역관계 때문에 양국이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위주로 중국에 수출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은 전자제품, 기계류, 의류, 플라스틱 제품,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자제품을 보면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거하면 2023년 대중국 수출액이 1248억 달러, 대중국 수입액이 1326억 달러로 78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공급망이죠.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생산과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게 한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투자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중 관계는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죠.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한중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미중 관계가 불확실한 변화를 예상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품목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 시장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